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2019 기출, 우리 화성 동탄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떠한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로 알파의 베타 바와 3알파바에 대해서의 값을 찾으려 합니다. 전형적인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되죠. 다시 식을 세워주시면 1-2i를 기준으로 우리 베타 바를 곱해야 되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3 플러스 i라 써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3을 기준으로 우리 알파 바를 써줘야 되니 1 플러스 2i다 라고 써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현재 일단 실수 부분부터 찾읍시다. 우리 3이랑 여기 해주시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우리 허수 부분 해주시면 해당되는 여기에 만나는 게 마이너스 6i, 해당되는 여기 파트 만나시는 게 i에 해당이 되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5i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죠. 자, 뒤에 거는 전개해 주시면 3 플러스 6i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계산하시면 8 플러스 i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전형적인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되고,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우리 루트 안에 둘 다 음수면은 둘이 곱해졌을 때 부호 마이너스가 바깥에 나온다 라고 계산하시고, 따라서 둘이 만나시면 2루트 6인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분모에도 있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해당되는 왼쪽 식이 2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해당되는 루트들 둘이 곱해주시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우리 16의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근을 갖는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근 파트에다 몇 줄 쳐놓으시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조사하시면 첫 번째 거부터 우리 9-36이니까 음수다. 그래서 헉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x 앞에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은 9의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수다. 자, 세 번째 거는 우리 한번 3으로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전형적으로 우리한테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 제일 마지막 4번은 2차 항계수와 상수항에 대해서의 곱이 현재 음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곱이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판별식 D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이 뒷부분 우리 AC라는 파트가 우리한테 음수라면 이렇게 음수면은 항상 양수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항상 양수에 대해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나오시면 되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보시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X 앞에는 짝수가 보이니 짝수 판별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을 제곱 써주시면 K제곱 플러스 2K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에서 마이너스에 우리 2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부호만 바꾸시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0보다 작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K제곱 지워주시면 2K 플러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작기 때문에 K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 근을 언급합니다. 두 근을 언급한다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 관계를 조사하셔야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A,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2A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다시 한번 병용시켜 보시면 우리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라는 모습이 마이너스 16이라 둘 수 있고요.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제곱으로 출발하겠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 플러스 8A라는 표현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6이라는 표현은 이항돼서 건너오시면 플러스 16이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전 제곱식의 형태죠. 따라서 A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4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한 근이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주고, 두 번째 읽어보면 실수 A, B에 대해서 우리 실수 파트에 별표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2차 방정식들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실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개수가 모두 다 실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는 켤레근의 성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허근의 파트에 대해서 켤레근을 쓸 수 있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딱 때마침 나와 있는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이것의 켤레근인 1 플러스 3i라는 표현도 다른 한 근이다라 둘 수 있고,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근,
어떠한 근, 두근을 찾았기 때문에 합이라는 표현과 곱이라는 표현을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을 조사하시면 2고 곱하시면 우리 10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해당되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과 비교를 한다면 두근의 합이라는 표현은 여기분의 여기에 대해서 부호를 마이너스 써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고 두시면 되고, 두근의 합은 여기분의 여기에 대해서 부호 플러스를 갖다 써주시니 2분의 b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하고 b가 우리한테 20에 해당이 되니 문제에서 더하시면 16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것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다 y는 0 두고 접한다에다가 판별식 d는 0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일단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우리한테 x축과 확인을 하니 는 0라는 식을 써주시고, 이것에 대해서의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해당되는 x 앞에 짝수가 존재해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이니 a제곱 마이너스 4ak에 플러스 우리 4k제곱, 그리고 다시 한번 이차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뒤에 거에 대해서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8k에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제로였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렇게 뜨는 것은 우리한테 등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 했으니 항등식에 대한 형태라는 소리고, 그 말은 0k 플러스 0은 0꼴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식을 이제 k끼리 묶으려 봤더니 4k제곱과 마이너스 4k제곱은 미리 지워주시면 되고, 따라서 k로 묶으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8이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마이너스 4라는 표현으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2라는 표현이 생길 거고, 없는 부분끼리 묶어주시면은 플러스 여기 자리에 두신 건 a제곱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제로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에 해당되는 요 파트들이 전부 다 제로여야 되고, 따라서 우리한테는 a가 마이너스 2고 b라는 값은 4라고 정리가 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와 b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 2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주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교점이 없다라는 소리고, 교점이 없다라는 소리는 당연히 해가 없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차이 함수와 우리한테 x축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그것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즉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차이 함수는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그대로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k라는 표현과 우리 x축을 비교한다 했으니 는 제로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두시고, 이것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별식 쓸 건데, x 앞에 짝수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1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k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라는 값은 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수 k의 최대값을 찾아라 돼 있으니 따라서 문제의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 전형적인 전개식에 대해서 개수를 찾으라 하는데 x세제곱에 대해서 개수를 찾으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식이 1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뒤에 있는 1차의 파트와 앞에 있는 2차가 만났을 때 우리한테 3차라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상수랑 표현과 앞에 있는 우리한테 3차에 해당되는 표현이 만났을 때 3차항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거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를 만나려면 우리한테 3x는 2번, 마이너스 1은 1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9x의 제곱인데, 이렇게 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니 개수가 마이너스 27에 대해서 x제곱이라 두시면 되고, 뒤에 있는 식에서의 1차는 2x에 해당이 되는 해당되는 표현에서 마이너스 54에 대해서 x세제곱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3차에 해당되는 파트는 이 3x라는 파트가 3번 있으면 되니까 27에 x세제곱 두시면 되고요. 뒤에서는 3이라는 표현이 곱해지시면 되니까 우리한테 81에 대해서의 x세제곱이라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의 합을 계산하시면 따라서 답은 27의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개수는 우리한테 5번 고르시면 되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분의 a, b에 의해서 쭈루루 문제를 읽다 보니 우리한테 정류면체라는 부분이 있네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9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이쪽 길이 a, 이쪽 길이 b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그럼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 a 플러스 b가 9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류면체에 대해서 건널비의 합을 계산한다. 그럼 우리 똑같은 면적이 6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 6a 제곱에 플러스 6b 제곱이라 두시면 되고,
그것이 258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표현은 나눠주셔서 43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보니 부피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에 대한 값을 물어본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라는 패턴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 플러스 b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 둘 수가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위식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a 플러스 b라는 표현은 주어져 있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43에다가 마이너스 ab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ab에 대한 값만 찾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식과 이 식이 있으면 우리한테 ab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 제곱해 주시면 우리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80일에 해당이 되고,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2ab라는 표현이 38이라 정리가 돼서 ab라는 표현이 19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9가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9 곱하기 24에 해당이 되고, 현재 곱했을 때 끝자리가 6인데 끝자리가 6인 데가 1번밖에 없으니 답은 1번 체크하고 건너가시면 되겠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 A를 다음같이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래서 다시 얘로 나눴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럼 전형적인 이제 검산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표현은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2고 그것의 나머지를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부르면 돼요. 자, 문제에서 근데 구하는 표현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x-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에 해당되는 파트와 나머지에 해당되는 파트를 우리가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아무런 생각 없이 얘를 정리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밑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가 1차죠. 해당되는 이 자리가 1차면은 이 자리가 1차면 안 돼요. 1차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잘못 나눗셈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고, 잘못된 나눗셈이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그 나머지를 나누고 있던 식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x-2로 나눠주시면 최고차항 계수 같아야 되니까 몫이 2다 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양 맞춰주려면 플러스 3이라는 모습이 뒤에 붙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양을 만드셨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가지고 x-2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x-2로 묶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여기 2 생겼으니까 플러스 2다 라고 두시고, 해당되는 플러스 3은 그대로 밑에 두셔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생기는 목 QX고, 요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이 Q2라는 값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현재 지금 QX를 보니까 현재 QX가 X-1에 대해서 완전 제곱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Q2는 1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R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더해주시면 4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항등식 문제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개수 비교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맞춰서 문제를 풀 건데, 대부분 문제의 형태는 이런 형태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건데, 지금 보시면 x 있고 x-1, x 플러스 있으니까 x자리에 0, x자리에 1, x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x자리에 0을 만약 집어넣는다면은 x들이 있는 파트들이 지워질 거니까, 즉 해당되는 여기 부분에서 5라는 표현은 이쪽 파트에서는 누구만 남냐면 여기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a라 둬서 우리한테 a라는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x자리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x-1이라는 부분이 0으로 날아갈 거니 이 부분만 남아서 다시 한번 10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c다라고 정리돼서 c라는 값은 10이다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x의 마이너스 1 값을 좀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지금 보시면 현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만 1차에 해당이 돼요. 1차에 해당이 돼서 우리한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2차항의 개수는 a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또 나오시는 2차항의 개수가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한 것은 2다라고 이렇게 또 둘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문제에서 때마침 계산하라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란 값을 계산하였으니 둘이 더해 주셔서 10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그 표현은 우리한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1 값이 제로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나온 것은 p의 마이너스 2 값이 3이다 라고 두시면 되죠.
문제에서 보시면 px에 대해서 제곱이라는 표현이 다음 같은 형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은 x-1과 x 플러스 2로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에서 센스껏 px라는 표현을 x-1과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ax 플러스 b로 둘게요. 다시 한번 두시면은 x자리에 1을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제로다 라고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들어가시면 나오는 표현은 2a 플러스 b라는 표현은 여기를 통해서 3이다 라고 두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인 걸 알 수 있어서 해당되는 현재 지금 이 시기에 x-1,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qx에다가 뒤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니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px에 대해서 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해당되는 이 자리를 제곱을 하라는 소리죠. 제곱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치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b에 대해서 제곱, 이런 형태꼴처럼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한테 일단은 앞에 거에 대해서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 그리고 qx에 대해서의 제곱 나오시면 되고요.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거 곱해주시면 x-1의 제곱, x 플러스 2에다가 우리한테 qx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제일 마지막은 뒤에 거에 대해서 제곱이죠. 따라서 플러스 x-1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px의 제곱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에서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2로 나눠달라는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해당되는 표에서 볼 건데, 요 부분에 그 부분이 현재 인수로 들어가 있죠. 인수로 현재 지금 보시면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고, 현재 이 자리도 지금 보시면 x-1에 대해서의 제곱과 x 플러스 2가 현재 똑같이 인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해당되는 이 자리만 나누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나누는 이 차수들이 3차에 해당되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2차여서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나머지인 rx다라고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r3 값은 3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4다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에 해당되는 표현을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q의 x를 x 플러스 1로 나눠 달래요. 그 문제에서 구하는 건 q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달라라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되죠. 일단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산식을 세워야 되니까 x의 15제곱 마이너스 x 12제곱에 플러스 x라는 표현을 우리가 x-1로 나눴을 때 목 qx까지 써놓을 건데, 이때 자연스럽게 항상 놓치면 안 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거 x자리 1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나머지 1이라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는 q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고 싶었으니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q의 마이너스 1 값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돼서 2에 대해서 q의 마이너스 1 값이 4다 라고 정리가 되니 q의 마이너스 1 값은 2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2번 나오시면 됩니다. 다항식에 대해서의 인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뭔가 지금 보기차식의 형태에서 뭔가 치환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x-2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만약 t라가 치환한다면 현재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t제곱에다가 플러스 5t에 우리한테 마이너스 6이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주시면 t 플러스 6이라는 파트와 하나는 t 마이너스 1에 정리가 되고, t가 기존의 x-2에 대해서의 제곱이었으니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x-2의 제곱에 플러스 6이라는 표현 하나랑 하나는 x-2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1이라는 표현은 센스껏 우리가 1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 자리는 합차에 의해서 한 번 더 x-3이라는 표현과 x-1이라는 표현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0이다 라고 두시면 되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에서 찾으라는 인수들 보시면 이 부분 들어가 있고 해당되는 x 플러스 3은 없고 그 다음에 x-1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항식에 해당되는 인수분해를 골라라 라는 표현이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전개했다가 다시 모으시면 되죠. 일단은 1차 함계수가 같게끔 해야 되니 이 부분과 이 부분 만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해당되는 여기랑 여기 만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시고요. 해당되는 여기서 해당되는 이 부분 t라 치환하시면 위에 거는 t 마이너스 2다 라고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24인데 이 부분 인수분해 주시면 t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과 하나는 t 플러스 4라고 정리가 됩니다. 기존의 t가 x제곱 마이너스 x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과 하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라고 둘 수 있죠. 해당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인수분해 주시면 x 플러스 2라는 표현과 x 마이너스 3 뒤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내려오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은 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연수연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자, 지금 해당되는 표현에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는 표현 주는데 이 부분 우리한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는 부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들을 보시면, 실수 허수를 보시면 현재 우리한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 라고 체크가 돼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원 하나 이렇게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만약 문제를 푼다면 해당되는 실축과 해당되는 허축이 해당되는 이 위치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한테 반지름은 일자리인 원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좌표를 찍을 건데 우리한테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맞춰서 이렇게 찍어지는 지점이다 라고 체크하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선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쪽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었다는 소리는 해당되는 이 각도가 30도에 해당이 되니 너 표현은 양의 방향 30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을 잘 보시면 여기 3n제곱이라 했으니 이 부분 이렇게 중괄호 쳐주시면 세제곱을 먼저 해달라는 소리죠. 세제곱을 먼저 해달라는 소리는 이렇게 양의 방향을 30도씩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달라는 소리니 해당되는 요 안에 있는 표현이, 이 안에 있는 표현이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세제곱까지 다 정리하시면은 i다 라는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왼쪽 거 정리해 주시면 i의 n제곱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2분의 우리 루트 3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i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시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이 찍어주시면 이번에는 우리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쭉 가서 오른쪽에 닿는 이 지점 찾아주시면 되죠. 이 지점은 아까 거와 서로 반대편에 해당이 되니 우리한테 음의 방향에 30도로 해당이 되고, 요 부분도 우리한테 세제곱이라는 표현을 먼저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세제곱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요 지역에 도착하겠죠. 우리한테 세 번 하면 우리한테 마이너스 90도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되는 이 안에 있는 요 전체 파트가 세제곱까지 해서 마이너스 i라는 소리고, 따라서 왼쪽 거의 표현은 오른쪽 거의 표현은 마이너스 i에 대해서의 전체 n제곱이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되는 표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소 평면을 모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는 표현에 대해서 세제곱을 실제로 해보시면 i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i에 대해서의 세제곱이 우리한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셔서 문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해당되는 fn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해당되는 i의 n제곱에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i에 대해서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이때 f7이라는 값과 f10이라는 데 값을 찾으래요. 그럼 f7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i에 대해서의 7제곱과 플러스 마이너스 i에 대해서의 7제곱인데 우리한테 나오시는 값 제로라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10도의 산하라는데 10이 나오시면 i의 10제곱과 플러스 마이너스 i의 10제곱인데 우리한테 4의 배수가 아니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2. 문제에 구하라는 것은 둘이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최소값을 마이너스 8로 갖는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방정식에 대해서의 값을 찾아봐라. 실근의 합만 찾으면 된대요. 다시 한번 일단 인수분해 주시면 fx의 플러스 8이라는 표현과 하나는 우리한테 fx에 대해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다 라고 두시면 결론적으로 fx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8 또는 1이다 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왜냐면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해석으로 한다면 y는 fx라는 표현과 우리는 y는 마이너스 8 또는 y는 1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교점의 좌표를 찾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가로선부터 그어놓는데 마이너스 8 여기 나와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선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8. 또 하나는 y는 1도 필요하니 y는 1도 체크해 두시면 해당되는 이 자리에 y는 1 체크해 두셔서 현재 요점과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의 x좌표들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2차 함수가 현재 축의 좌표가 x는 2인 걸 알 수 있고요. 축이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한 것은 대칭 축의 2배다 라고 정리해서 우리 2 곱하기 2라 정리가 되고요. 해당되는 이 지점은 아예 2인 걸 알기 때문에 윗식과 아래식을 더해 주셔서 나오시는 것은 6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되는 마름모에 대해서 뭔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쌤이 이제 이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당되는 이런 점들, 이러한 모습일 때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면 이 그림에서는 항상 이 점이 빗변의 중점에 있을 때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이때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 풀 때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되니까, 참고로 그림이 이런 형태의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19번 같은 문제는 우리한테는 닮은 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A서부터 C까지에 대해서의 선을 그어 놓을 거고요.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그 다음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표현해서 여기 AC의 길이는 이미 60이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우리 높이에 해당되는 파트는 우리 20의 절반인 10이니까 해당되는 이 표현에서 우리한테 6대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죠. 우리 밑변대 높이가 6대1이라 정리가 되고요. 그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6분의 1x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두 삼각형은 닮을 꼴에 해당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x면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한테 6분의 1x다 라고 정리가 되겠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이라고 언급을 줬으니 다시 한번 HG에 해당되는 길이 요만큼은 우리한테 20에서 6분의 1x를 두 번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직사각형의 넓이 s라는 표현은 가로가 x고요. 높이에 해당되는 표현은 얘기 때문에 20-3분의 1x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최대가 될 때를 찾으러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전개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이거 마치 그래프를 마치 생각할 건데, 해당되는 여기 파트를 지금 보시면 2차 함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 라고 둘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누굴 확인하냐, x축과의 교점 좌표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주시면 여기를 통해서 0이고 여기를 통해서 60이다 이렇게 빠르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가운데 뭘 찾을 수 있냐, 축의 위치가 30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해당되는 이 위치의 값이 당연히 최대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x가 30일 때 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빠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x자리에 30을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둘레의 길이 좀 구하라고 합니다. 30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여기가 30이고요. 요거는 30 들어가시면 10으로 바뀌니까 가로가 30,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80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빵 자판기에 판매하는 빵의 판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빵 한 개의 판매 가격이 1,100원이다. 출발하고 판매량은 150개다 라고 조회했으니 우리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 이렇게 1100 두시고 괄호 좀 길게 두신 다음에 150, 나도 가로 좀 길게 두세요. 왜냐면 변동폭이 옆에 생길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게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빵 한 개의 판매 가격을 50원 인상할 때마다 빵 판매량은 50개씩 줄어들고, 빵 한 개의 판매 가격을 50원씩 인하할 때마다 빵 하루의 판매량은 50개씩 늘어난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이 말은 1원을 증가시키면은 한 개가 줄어든다.
또는 뭐 1원을 감소시키면 한계가 늘어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읽어보니 액방을 X개 판매할 때마다 해당되는 요것에 대해서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주고, X는 뭐 자연수다라는 뭐 이런 표현들을 주네요. 문제를 더 읽어보니 판매로 얻어진 수익에서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순수익이 최대가 되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빼라는 소리죠. 우리 얻어진 수익이라는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곱하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변수를 x라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변수를 a라는 표현을 줄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줄게요. 왜냐면 1원 증가하면 한 개 감소하니까 a1을 증가시켰다면 마이너스 a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잡고, 자, 그럼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요 부분이 빵의 개수입니다. 빵의 개수. 마치 이게 이 x에 해당되는 변수니까 그것의 발생 비용 마이너스 예라고 두시면서 이 부분 열어주시면 250에다가 x 곱하는데 이 x가 빵의 개수죠. 빵의 개수니까 150 마이너스 a다 라고 두셔야 되고, 이때 뒤에는 플러스 2500이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이 값들을 뭔가 정리를 하라니까 저식을 다시 한번 밑에다가 내려놓으면서 뒤에 거 좀 전개할게요. 1100 플러스 a라는 표현에 이 부분 뒤에 150 마이너스 a라고 두시면 되고, 마이너스 250에 대해서 150 마이너스 a라는 표현과 이 부분은 마이너스 2500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150-a, 150-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줄 수가 있죠. 150-a. 앞부분 해당되는 얘와 얘 해서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850에다가 플러스 a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서 마이너스 2500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것이 최대가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순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최대인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는 절대적으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전개하지 않겠고, 해당되는 표에서 마이너스 850 볼 수 있고, 해당되는 이 파트에서 150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시면 축의 위치가 현재 마이너스 350에 해당의 파트가 우리한테 축의 위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최대에 해당이 되는데, 즉 A가 마이너스 350이라는 값을 찍으면 최대가 된다는 소리죠. 자, 문제에서 빵 한 개의 판매 가격을 구하래요. 빵 한 개의 판매 가격을 구하라 하는데, 그럼 해당되는 이 값을 다시 한번 위에서 보시면은 1100원에다가 플러스 a라는 값이, 이 판매 가격이라는 표현은 1100에다가 플러스 a라는 값에 해당이 되고, 현재 최대가 되려면 그 a가 마이너스 350에 해당이 돼야 되니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750이라는 값이 나와서 1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 대해서의 개수가 1이다. 그건 어떤 2차 함수다 라는 표현에서 줬고요. f제로가 제로다 라는 표현 봤을 때는 상수항이 0이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 표현 나왔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대칭축의 위치를 언급했다. 축의 위치는 x가 2분의 a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칭축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이 대칭축의 2배는 합에 해당이 되죠. 합의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A라 둘 수 있어요. 두근의 합이라 둘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 여기까지만 딱 봐도 fx에 대한 식이 세워지는데 2차항 개수가 1에 해당이 되는 x제곱이고요. 두근의 합이 a니까 이 자리 마이너스 ax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제로니까 딱 요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을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두시면 되죠. 자, x의 값의 범위가 어떤 0부터 b까지라는 어떤 제한된 범위가 들어오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 y는 fx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4라 한다 라는 걸 봐서는 함수가 좀 필요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라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b라는 표현이 2분의 3a보다는 작다라는 범위 안에 있고, 이때 범위했을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순서상 문제로 건너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일단은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도록 합시다.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라고 체크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 맞춰서 이제 x축과의 교점을 이런 형식으로 확인을 한다면 현재 한쪽은 0에 해당이 될 거고 한쪽은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참고로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자연스럽게 대칭축의 위치 2분의 a라고 체크가 되고요. 이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2분의 3a라는 값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있는 값이 우리한테 2분의 3a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가 2분의 3a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 요 2분의 3a라는 얘보다는 왼쪽에 b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때 그 b는 자연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때문에 0보다는 우리한테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에 b가 이런 위치에 존재를 한다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b가 이런 데 존재를 한다면 우리 0부터 b까지 제한된 범위가 0부터 b까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요만큼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함수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표현을 보니 해당되는 요 위치가 최소에 해당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아, f의 b가 마이너스 4겠구나 라고 체크가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는 해당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만약에 b가 이런 데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b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한된 범위는 0부터 출발해서 b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해서 b까지라면 요런 형식이 되는 게 우리한테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fx라 둘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인 걸 보니, 아, 이번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최소일 거고 그 위치는 2분의 a이기 때문에 f의 2분의 a라는 표현이 반드시 마이너스 4겠구나 라고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1번과 2번에 따라서 해석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상황과 2번 상황으로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상황은 자연스럽게 지금 보니 b라는 표현이 0과 2분의 a보다는 사이, 이 사이에 있을 때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f의 b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4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우리 아까 다시 한번 fx가 다음에 이 식에 해당이 됐으니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b제곱에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이때 b로 묶어주시면 b에 대해서 b-a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4다라고 줍니다. 자, 마이너스 4라는 게 보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a-b에다가 곱하기 b라는 표현이 4라고 수정할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해당되는 이 제한된 범위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 우리한테 a라는 표현은 2b보다 커야 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시면 a와 b가 모두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라고 체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양수 곱하기 양수, 즉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예요. 그것이 4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1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2, 그리고 4 곱하기 1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이러한 표현 중에서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통해 A와 B에 대해서의 순서상을 조사를 할 거고, 일단 B는 미리 다 조사가 됐죠. 여기 B니까 4, 1 체크해 놓으시고, A에서 빅뱅 값이 요것들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은 5, 여기 4, 그리고 여기 5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이때 됐을 때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제한된 조건에서는 A가 B의 2배보다 커야 됩니다. A가 B의 2배보다 커야 되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여기도 2배보다 커야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 불가능하고, 밑에 있는 이 부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5,1이라는 표현 하나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되는 아까 이런 형식으로 있어야 되죠. 그럼 B라는 표현이 아까 2분의 a 포함 안 시켰으니까 여기서 포함시키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2분의 3a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작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범위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해당되는 값은 이어야 한다. f의 2분의 a라는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4여야 한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다시 한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였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4분의 a제곱에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2에 대해서의 a제곱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4니까 a의 제곱이 16이라는 표현이 돼서 결론적으로 a라는 값은 4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유는 왜냐면 자연수니까요. 해당되는 표현에서 지금 보시면은
A가 4라는 게 계산이 됐으니까 해당되는 표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우리 2보다는 크거나 하고 B라는 표현이 6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순서상 찾아보시면 A는 항상 지금 4로 고정돼 있죠. 4,2가 있고요. 또 하나는 4,3, 또 하나는 4,4, 하나는 4,5까지 나오셔서 여기서 4개 추가되시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안은 5,1, 4,2, 4,3, 4,4, 4,5 이렇게 해서 총 5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2019 기출 우리 동탄공 우리 기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